매주 화요일은 돈을 모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돈 사용 설명서 시간인데요.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유재덕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내용을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 상품이 이제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금융 소비자의 어떤 보호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좀 잘 들으시면 금융 관련 분쟁이라든지 내가 가입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도 금융시장이 변동을 하면서 ELS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사실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도 잘 들으시고 네. 이 소비자, 투자자들의 보호도 좀 더 강화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달라지는 내용들인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좀 도표를 보고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가입되어 있죠. 실손 의료 보험이 올해 1월부터 이제 개선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해서 내가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가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예전의 심사 기준과 또 이제 바뀌어지는 심사 기준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면 예금 있죠. 여러분들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에 잠자고 있는 돈들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확대가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 4월부터는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요. 또 개선이 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저축은행에서 꺾기 상품들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제도가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청약 철회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일반 대출을 받은 다음에 철회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이 생기는 게 올해 2분기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전반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요. 보니까 먼저 실손 의료보험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내용이 계속 변경됩니다. 네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이 공이 이제 바뀌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기존 계약은 2009년 10월부터 작년 말이죠. 15년 12월까지 가입한 이제 계약이고요. 신규 계약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가입한 계약이라는 걸 일단 명시를 하고 제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실손 의료 보험금에 대한 지급 기준 명확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마 이제 퇴원했을 때 혹시 이제 처방받은 약제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이제 의료비 중에서도 입원 의료비로 받아야 될지, 통원 의료비를 받아야 될지 좀 기준이 애매모호했는데 혹시 이제 통원 의료비를 받을 경우에는 약제비가 보통 5만 원 한도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5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개선된 내용은 입원 의료비에 포함을 시켜서 퇴원 시의 약제비도 입원 의료비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복 계약. 여러분들 의료 실비 중복 계약되어 있으면은 비례 보상 받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아실 텐데요. 예전에는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규 계약에 한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10% 공제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 보험이라는 거는 약관을 보시면 되게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네. 보상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예전에 보장이 좀 어려웠던 또는 몰라서 못 받았던 그런 것들을 약관에 좀 명확히 이제 명시하는 제도로 이제 바뀌어서 예를 들면 이제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통원 의료비가 이제 보장이 안 되는데 양방 의사가 MRI나 CT 같은 거를 촬영했을 때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다든지 또는 이제 건강검진 받고 나서 어디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추가 검진 받으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가서 내 돈을 들여서 이제 병원비를 받았을 때 그것조차도 다 약관에 명시가 돼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큰 항목으로는 이제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이제 확대되는데요. 첫 번째로 과거에는 정신질환은 이제 치매만 보장이 가능했는데 이제 신규로 계약하시는 고객분들은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소아 청소년기에 이제 행동장애라든지 특장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다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원했을 경우에 의료비의 보장 기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아파서 입원을 했을 경우에 1년이 지나면은 1년 이후에 90일 기간 동안은 보장이 이제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장이 살아나는데 지금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90일간의 면책 기간 없이 쭉 보장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의료 실비로 자기가 이제 낸 보험금이죠. 40%만 보장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80% 이상 보장이 이제 가능하게 변했다는 게 네. 주요 골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내용이 많네요. 일단 지급 기준을 명확히 했고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밖에도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또 바뀌는 내용도. 이제 가입자가 이제 의료 쇼핑이라고 그러죠. 과잉 의료하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응급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응급 의료 관리라고 해서 이제 회당 6만 원 정도를 같이 보상해 줬는데 그 보장을 이제 뺀 게 하나의 주요 골자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일론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프지 않은데 의사가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파서나 빨리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이제 의사의 어떤 권유 없이 입원했을 경우에는 의료실비에서 이제 제외하는 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의 권익 강화가 또 이제 실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회사가 어떤 중복 계약을 했을 때 뭐 비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요. 내가 모르고 이제 중복 의료실비를 가입했을 때 기존에 가입한 5년 이내의 계약은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해외에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의료 실비는 보장이 지금 40%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이제 장기간 체류했을 때 보험료를 계속 내는 걸 아까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는 증빙 서류만 제출을 하시면은 그 간에 냈던 보험료하고 또 이제 이자 포함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익이 강화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꽤 많은데요. 중요한 것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올해부터 이제 강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전보다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좀 까다로워됐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됐죠? 네, 이미 네. 수도권에서는 2월 1일부터 네. 시행이 됐는데 기본 방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빚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받자. 네. 예전에는 뭐 기본 묻지마 당연한 대출이 건데. 많으셨죠. 투기라든지 이런 네.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자만 갚다가 이제 나중에 원금을 갚는 그런 거치가 네. 있었는데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라는 이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그런 형태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소득 증빙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객관성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게 이제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할 상환하는 관행을 정책하자. 또 향후 여러분들 뭐 대부분 변동금리를 많이 받는데 변동금리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상승됐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변동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소득증빙 자료의 어떤 객관성 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국가 기준 이제 국가 기관이죠. 발행하는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또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이런 객관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이제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나라의 공적으로 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걸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대략적인 소득 기준을 추정할 수 있죠. 확인할 예.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만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담보, 주택담보대출 경우에는 뭐 소득증빙 자료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은 소득증빙 자료 객관성 확보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처음에는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이제 원금을 나눠 내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대출 받고 처음부터 분할 상환이라는 게 이자하고 원금을 나눠 낸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모든 대출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그거 예외는 있고요. 네. 예, 일단은 비교적 이제 큰 돈을 빌리는 경우죠. 네. 예,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없을 텐데 사실 이제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이라든지 또는 두 번째로는 뭐 담보나 소득에 비해서 규모가 큰 경우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제가 LTV, DTI 뭐 60% 초과했는데 좀 어려운 용어잖아요. 네, 사실 내가 1억 원짜리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60%라 하면 이제 6천만 원이겠죠. 6천만 원 이상의 담보 대출을 얻을 경우라든지 또 DTI 60%는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에 내가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이제 담보대출의 상환 금액이 6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제외를 한다라는 게 하나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했을 때 뭐 집단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네. 뭐 중도금이라든지 또는 이주비
또는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예외가 이제 되시는 거고요. 뭐 불가피하게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도 예외상의 될 수가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강화된 겁니다. 제목 자체는 뭐 선진화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 보면 이제 돈 빌리는 사람들은 강화된 거죠. 네, 규제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내용도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이제 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쭉 말씀해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4월 이후에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선되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소비자들이 이제 꼼수를 좀 부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는 건데요. 네. 뭐 현행하고 이제 개선되는 내용을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현행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렌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동종 차량을 이제 렌트를 해야 되는데 뭐 없다는 핑계로 뭐 좀 상향의 렌트를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나친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선된 내용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의 최저 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는 걸로 개선이 좀 됐고요. 두 번째로는 뭐 좀 보험 약간 사기성이 될 수도 있는데 사고가 이제 발생하면은 내가 지금 수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선 수리비라고 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앞문짝이 이제 고장이 났었는데 수리를 안 하다가 나중에 후에 사고가 나서 뭐 뒷문짝에 사고가 났는데 앞문짝과 뒷문짝을 같이 이제 청구해 버리는 거죠. 앞문짝은 이미 수선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이중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개선이 됐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소비자 보호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제도를 좀 악용하시는 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악용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한 하나의 개선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나 사고가 나면 이렇게 다른 차량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안해서 차 안 빌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더 자기 차보다도 좋은 차를 빌려갖고 렌트하는 그렇죠. 그런 분도 있었고 네. 그런 것도 가능했군요. 그동안. 네네.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달라지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 대출 청약 철회권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대출 청약 철회권? 네, 이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소비자들이 이 대출을 이제 받다 보면은 야, 이게 내가 잘 받은 건가? 다시 고민하게 되고 또는 다른 데서 좋은 대출이 없을까? 뭐 비교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게 이제 새로 생긴 건데요. 이제 개인이 이제 대출을 하고 나서 어떤 단기간에 숙려 기간을 이제 주는 제도라고 보는데 그 기간을 이제 7일 동안 딱 이제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대출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금리 또는 대출 금액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했을 경우에는 불이익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철회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그동안의 원리금 및 부대 비용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대출 기록 동안 삭제가 이제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적용이 되는 대출은 뭐 이렇습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의 모든 대출 상품에 한해서는 대출 청약 철회권이 이제 2분기부터 이제 발생이 되니까 혹여나 2분기 이후에 대출을 받고 7일 동안 내가 정말 이 대출을 잘 받은 건지 한번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 우리 소비자분들 유념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좀 빼놓지 말고 알아두셔야 될 만한 것도 있으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휴먼 예금 조회 이제 개선이라고 이것들은 이제 각 흩어져 있는 금융기관에 가시면 알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이제 일원화를 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거 많이 띄시는 게 이제 민원 24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쪽에 가시면은 올해 3월부터 내가 잠자고 있는 돈을 조회할 수 있는 거를 통합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축은행의 어떤 금융상품 꺾이는 좀 관행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저축은행 이용하시는 분들 뭐 대출을 받을 때 뭐 금융상품 하나 가입하세요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금지 규정을 좀 더 강화했다는 내용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 8가지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여러분들 잘 인지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기를 바람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뭐 적극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있는 게 좋겠죠.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유재덕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